강원도 영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험한 절벽으로 막힌 청령포거든. 여기서 17살 단종이 홀로 죽어갔어. 이 지옥 같은 유배지를 직접 선정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한명회야. 3대에 걸쳐 왕을 만든 조선 최고의 킹메이커. 하지만 그의 끝은 무덤이 파헤쳐지고 목이 잘리는 참혹한 죽음이었거든. 한명회라는 이름 들어봤어? 조선 전기 최고의 권신이자 책사였던 남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아니었거든. 명문가 출신이긴 했는데 과거 시험에 매번 낙방하면서 정말 불우한 청년기를 보냈어. 나이가 38이 되어서야 겨우 음서로 관직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고작 종국품 말단직이었어. 개성 경덕궁의 궁직이, 그러니까 궁궐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거야. 배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 친구 권람이 그를 수양대군에게 소개해줬거든. 이때부터 한명회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야. 수양대군을 만난 순간 그는 바로 알아봤어. 이 사람이야. 내가 모셔야 할 주인이. 한명회는 수양대군에게 이렇게 말했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니 절대 성공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로 역무를 제안한 거야. 조카인 반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으라고 말이야.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이 말에 확신을 갖게 됐고 이때부터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핵심 책사가 되었어. 38살 늦깎이 군직이가 조선 역사상 최대의 쿠데타를 기획하는 책사가 된 거지. (1453년) 계유정난.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가 벌어졌어.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명회가 직접 작성한 살생부가 있었거든. 이 살생부에는 죽이고 살릴 조정 대신들의 명단은 물론이고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다 적혀 있었어. 한명회는 정말 치밀했어. 단종을 보좌하는 김종서, 황보인 같은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궁으로 불러들일지, 언제 공격할지, 누구를 먼저 죽일지까지 모든 걸 계산했거든. 마치 장기를 두듯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말이야. 그해 10월 10일 드디어 계획이 실행됐어.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를 죽였고 황보인도 궁궐에서 참살당했어. 한명회의 살생부에 적힌 사람들이 하나둘씩 제거되기 시작한 거야. 조선 조정이 피바다가 됐어.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이 모두 죽어나갔거든. 한명회는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뒤에서 지휘했어. 그리고 이 공로로 궁직이었던 그가 단번에 정난 1등 공신에 올랐지. 하루아침에 종국품 말단에서 조선의 최고 권신이 된 거야. 수연배군이 조카 단종을 밀어내고 세조로 등극했어.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의로운 사람들이 남아있었거든.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들이 바로 그들이야.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를 계획했어. 그 작전이 바로 명나라 사신연회에서 세조를 암살하는 거였거든. 연회장은 좁고 답답했어. 그래서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인 벼른검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지. 사육신들은 바로 이 틈을 노렸던 거야. 호위무사들이 없는 연회장에서 세조를 제거하려고 했어. 그런데 한명회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거든. 뛰어난 눈치와 상황 판단력으로 말이야. 그는 세조에게 이렇게 건의했어. 연회장이 너무 좁고 무더우니 벼른검들을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사실 이건 핑계였어. 한명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던 거지. 그리고 이 판단이 세조의 목숨을 구했어. 결국 사육신들의 계획은 실패했고 이들은 모두 잡혀서 참혹한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 한명회는 또다시 위기에서 주군을 구한 충신이 됐지. 하지만 이제 진짜 문제가 남았어. 바로 단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였거든.
강원도 영월, 청룡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한쪽은 험한 절벽으로 막힌 곳이야. 한명회가 단종의 유배지로 직접 선정한 이곳은 말 그대로 천혜의 감옥이었거든.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걸어서 보름이 넘게 걸리는 머나먼 길이었어. 한명회의 계산은 정말 치밀했어. 그는 단종에게 다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을 완전히 심어주려고 했거든. 이곳에서 단종은 초가 상관도 아닌 누추한 오두막에서 지내야 했어. 17살 어린 왕이 홀로 그 외로운 유배지에서 지내는 모습을 상상해봐. 얼마나 처절했을까. 하지만 한명회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세조 3년, 마침내 단종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거든. 한명회와 권력자들은 단종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복위 세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어. 결국 단종은 영월에서 사사됐어. 21살의 짧은 생을 마감한 거야. 한명회가 기획한 완벽한 제거 작전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지. 조선의 정통 왕통이 한 책사의 계략으로 완전히 끊어진 거야. 이제 한명회는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됐어. 세조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거든. 경의 이목이 곧 나의 이목이다. 왕이 신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어. 한명회는 영의정을 비롯해서 삼정승을 두루 거쳤고 조선 조정의 모든 일이 그의 손을 거쳐야 했지. 하지만 한명회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거든. 바로 자신의 혈육을 왕실과 결합시키는 것이었어. 그는 자신의 두 딸을 각각 세조의 아들과 손자에게 시집 보냈어. 첫째 딸 장순왕후는 예종의 비가 됐고 둘째 딸 공예왕후는 성종의 비가 된 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겠어? 한명회는 3대에 걸쳐 왕을 만든 킹메이커가 된 거야. 세조, 예종, 성종까지 모두 그와 깊은 관계였거든. 당시 세간에는 천하가 한명회의 손안에 있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권력을 독점한 경우는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었지. 38살 궁직이었던 남자가 이제는 왕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가 된 거야. 하지만 권력이란 게 영원할 수는 없는 법이지. 모든 권력을 손에 쥔 한명회는 한강변에 화려한 정자를 지었어. 바로 압구정이야. 갈매기와 친하게 지낸다는 뜻이었는데 사실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는 거였거든. 그런데 이 무렵부터 한명회에게 오만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 결정적인 실수가 터졌어. 한명회가 명나라 사신을 사적으로 접배하려고 국가 기물인 용봉차이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거야.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거든. 더 심각한 건 이 요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사위인 성종이었다는 거야.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 성종은 크게 분노했고 결국 한명회는 관직에서 삭탈됐어. 73세로 병사한 한명회. 하지만 그의 진짜 비극은 죽음 이후에 시작됐어. 연산군 시절 어머니 패비 윤씨 사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명목으로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졌어. 그리고 시신이 꺼내져서 목이 잘리는 부관 참시형을 당한 거야.